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특정 섹터가 없었으면 되게 소외되는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요즘에도 소풍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소풍 간다고 날짜를 정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날 비 온다고 부정타는 얘기를 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르는 쪽은 계속 분위기가 좋았지만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대량 매도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3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특히 코스닥에서는 사모펀드에서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 그 코스닥 제약 쪽에서 기관이 2천억 그리고 외인이 700억 이렇게 해서 2,700억의 매도가 있었다. 제약 쪽으로만. 네. 특정 섹터에 이렇게 많은 매도가 나오기는 좀 드문 경우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코스피에서도 기관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쭉 매도를 하다가 2시 정도에 이제 멈췄어요. 멈췄다가 좀 줄이나 했더니 다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선물도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오늘은 선물이 시장을 끌고 간 게 아니고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매도를 했느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매도를 했겠죠.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질문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자산 매입 축소 이런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네.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투자 목적이 다릅니다. 목표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의 비농장 급여가 94만 3천 명이 나왔어요. 전망이 87만 명이었고 이전치가 93만 8천 명이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33만 명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94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인 건수도 940만 건 정도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는데 실업률이 5.4%로 떨어졌죠. 네. 지금 연준이 가장 그 자산 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하는데 첫 번째 그 조건이 뭐였냐면 고용 회복이에요. 고용 회복.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주 큰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줄 만한 지표가 이제 나온 거죠. 계속 부진하게 나오다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나오면 이번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9월 달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 뭐 그 위원 한 명도 빨리 지금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의 분위기 중에서 지금 그 CNBC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특정 전문가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빅테크의 영업이익률이 점차 이렇게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또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뭐 특히 은행주를 거론을 하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그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다우나 S&P는 올랐는데 나스닥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네. 금리가 1.3%를 넘었습니다. 지금. 네. 1.2%대 초반에 있었는데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니까 금리가 폭등했고 달러 인덱스도 92.8을 돌파를 했죠. 네. 92.2 정도에 있었는데 돌파를 했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67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만일에 이제 고용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뭔가 경기가 이렇게 좀 회복해 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이제는
경기와 관련돼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아니면 경기가 둔화된다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 금요일 날에는 금리와 달러와 유가가 다르게 갔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의회에서 그 인프라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공화당이 필리버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끝내자라고 투표를 했더니 예, 끝내자 하는데 찬성이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예, 구부 능성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뉴스죠. 예, 좋은 뉴스인데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거죠. 빅테크에 관련된 고점 논란 또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기관의 매도는 그런 매도가 아닌가 싶고 특히 그 사모펀드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던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정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뭐 이렇게 조금 물어봤는데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서 잘 올라가는데 갑자기 매도를 때려가지고 흐름을 망가뜨리는 종목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게 다 사모펀드 같은 그 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이게 대규모 차익 실현 같은 게 나왔다라는 거죠. 청산인지 펀드의 청산인지 아니면 운용상의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도가 나왔다. 네. 특정 섹터는 좋았는데 거의 전 업종이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네.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단순하게 보면 그리고 뭐 호주에서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강력한 봉쇄 조치 그러니까 자국민이 해외 거주하는 자국민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이거 못 나가게 한다고 예.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온다고 호주가 예.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건 근데 뭐 더 이상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영향 안 주는 것 같고 일단 오늘 흐름은 뭐 중국 시장도 있지만 예. 대체적인 분위기가 기관 쪽에서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처럼 지난번 ADP 민간 고용 지표와 이번에 나온 비농장 급여 지표가 서로 좀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회복을 악재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악재라기보다는 이게 호재인데 경기가 회복한다라는 호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산 매입 축소로 간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고점 신호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주말 동안 생각해 봤겠죠. 매도를 할까 말까 했다가 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냥 작정하고 때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호재가 악재처럼 이렇게 매도 재료로 사용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거나 충격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에 투자를 하는 그 목표가 달라요. 개인은 수익이에요. 내가 투자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수익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 이상하죠.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옛날에 그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1700%인가 수익을 냈었죠. 근데 그 펀드에 들어간 사람의 절반 넘게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간접 투자를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피터 린치는 엄청난 실망을 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익을 냈는데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은퇴를 해버렸는데, 예. 기관들도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증권사, 투자은행들 뭐 그런 투자사들이잖아요. 자기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펀드죠, 펀드. 기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펀딩이 수익을 많이 내면 물론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더 높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기관하고 이 외국인들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예. 수수료 수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아무 변동 없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를 못 합니다. 매매를 못 하면 수수료가 자꾸 떨어져요. 예전에 한번 그때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투자사들 실적이 하향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개인들하고의 투자 목표는 틀리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강한 상승세로 실적 장세로 들어갈 수 있다. 베팅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뭔가 이게 조정 없이 쭉 올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발작적인 증세를 보인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경험상 2013년도에 금리 그때 이게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고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발작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자기는 그냥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기관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매도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상호펀드라고 하는 그쪽에서 나온 매도 그런 거 보면 딱 그게 맞습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주식을 안 사는지 왜 주식을 파는지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날 외국인의 이유 없는 선물 매도가 많았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예측을 미리 반영해서 매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흐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그 시장이 중국 시장을 좀 안 좋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시장에 뉴스가 있었죠. 메이탄 그룹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고 그리고 텐센트 위챗에 청소년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검찰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검찰이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이 또 빠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올랐잖아요.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9%가 나왔는데 원래 8.8%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가 나왔고 인플레이션도 0.8% 예상했는데 1%가 나왔어요. 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 뭐 이게 올라갈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중국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오늘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시장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쪽하고 2차 전지 관련된 그쪽하고 반도체, PCB, DDR5 그쪽하고 OLED를 늘리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그쪽도 강했고요. 삼성 EUV 공정에 들어가는 회사들 그쪽도 강했고요. 그리고 수소 쪽도 강했고 뭐 여러 가지 섹터 이렇게 특히 코스닥 쪽만 강하게 올랐는데 애플카 실무진이 비밀리에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주들이 오늘 또 올랐는데 그런 섹터는 오늘 뭐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게 비싸냐 사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간다 뭐 이렇게 본다고 너무 비싸긴 하지만 계속 간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생각해도 배터리는 조금 있으면 아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 설비, 공장 생산량이 지금 전기차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따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에너지들 그런 걸로 발생한 전기를 저장하려는 저장소 ESS라고 하죠. 그런 저장소도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충전소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충전소가 주유소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배터리 심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차가 오면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터리 양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지금 공장을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생산이 조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건데 아마 그때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지만 지금처럼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배터리 부족 현상으로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자제품도 이제 다 배터리 들어가고 자동차, 전기차도 배터리가 있어야 만들어내는데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산업의 전체적인 핵심은 반도체와 2차 전지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된다.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시장이 만약에 고점이다 해가지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쪽은 조정이 그렇게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고 그리고 조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계속 부족하고 계속 이게 뭐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간다. 대신에 이제 신기술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간간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소도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수소 충전소도 같이 건설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계속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오늘 시멘트 관련된 주식도 올랐고 뭐 최근에 뭐 종이나 철강 뭐 다른 화학 소재들 그런 쪽도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산업의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대세 쪽에 있는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그런 대세 산업에 있는 게 안전하다. 계속 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아쉬운데요. 네,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